이재명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크게 세 꼭지로 보고 있어요. 그 이재명 탄핵 사유를 지금은 뭐 민주당에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대장동 항소 포기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박상용 검사 관련돼서 연어수입파티 이화영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해줬죠. 그리고 대장동도 항소 포기해줬죠.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해줬죠. 또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북한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우리 서해 공무원 사건, 피격 은폐 사건도 항소 포기해줬죠. 항소 포기가 그 포기한 실무자들은 전부 다 항소를 제기한다는 의견이었어요. 나는 그 보고서 아직 다 들고 있다고 봐요. 그 보고서를 누가 무시하고 누가 부당하게 지시해서 항소 포기를 시켰느냐. 처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을 때 여러분 거기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건으로 보면 이재명 피고인과 공범이에요. 근데 이재명의 핵심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질질 끌면서 나는 저 유동규, 김만배가 해먹는 거 내가 몰랐어.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모르게 밑에서 한 건 몇천억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더 세게 때려야 맞겠죠? 근데 왜 김만배 눈치를 봅니까? 왜 거기에 항소 포기를 해주나요? 김만배를 세게 때리면 이재명 인기도 올라가요. 왜 그렇게 당연하죠. 그냥 긴가민가 했던 국민들도 만약에 김만배를 막 중형을 선고하면서 막 추가로 수사 더하고 막 이재명이 나서서 김만배 나 속았으니 제대로 수사합시다 해서 특검 발족해서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 주고 이러면 국민들도 이재명하고 김만배는 같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그 얘기가 뭡니까?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같은 편 인증. 범죄에 있어서 같은 편은 뭡니까? 그것을 법률 용어로 바꾸면 공범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데 이거를 재판 안 받고 실컷 같은 편인 거를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서 보여줘 놓고 눈으로 국민들 앞에서 사실상 자백한 꼴이죠. 그래 놓고 갑자기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서가 무서우니까 갑자기 자기 재판은 없애달라? 그러면은 김만배 사건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됐고 다른 것들은 그냥 형량이 좀 한정적인데 대장동과 여긴 피해액이 몇천억이니까요. 이거는 한번 인정되면은 15년, 20년 중형이 선고되고 그 이상도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것도 법원에서 이화영을 완전 주범으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9년 6개월이 나온 겁니다. 뇌물도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9년 6개월 그렇게 한 것 치고는 형이 작은 거예요. 요번에 민노총 간부가 북한에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한 게 9년 6개월인가 나왔거든요. 그것보다 이화영의 행위가 더 커요. 물론 민노총 간부가 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도 더 중형이 선고돼야 되지만 9년 6개월 간첩 활동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지령 직접 받아서 간첩 행위를 대놓고 한 거 아닙니까? 민노총 간부가.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민노총은 제대로 거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첩 활동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라는 이재명도 이 간첩 활동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정상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간첩 활동 더 잘 잡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하잖아요. 북한의 주적이라고도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념적으로 완전히 돼 있고 이번에 사회수석으로 간 사람도 아실 거예요. 이석기? 오래전 사건이라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석기가 하려고 한 게 뭡니까? 정당의 형태를 띄고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매번 교육을 한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교육 내용이 뭐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송전탑을 파괴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내에 혼란을 야기시켜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더 많이 죽이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점령할 수 있을 건가, 그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회수석 들어간 사람,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민노총 출신인 사람이 딱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이석기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김경자 이번에 사회수석. 사회수석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회와 관련된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등, 교육수석이 지금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 전반의 여러 부처를 관장하는 수석비서관이에요. 이석기를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건 뭡니까? 이석기 편들었다는 거잖아요. 간첩 편을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왜 사회수석을 시켰습니까?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으니까 그쪽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돕고 민주당을 도우니까 뭔가 보훈용 인사로 해줘야 되는데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청문회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글로 배치했다고 봅니다. 사회수석이 관장하는 부처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민노총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힌 것도 고용노동부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노동계의 이해 충돌이나 어떤 좀 이해 상반되는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게 노동부 장관의 주요 역할이고, 노동권도 잘 보장하면서 그게 너무 과도하게 보장돼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적정한 균형을 잡는 게 노동부 장관의 제일 큰 그건데, 고용노동부라고 그래서 부르잖아요. 근데 이름도 노동부 장관으로 불리는 게 자랑스럽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고, 노동부 장관도 그런데 노동 영역 외에도 사회수석이면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를 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석기에 대해서 수사 반대? 그렇게 해서 빨간 머리띠 메고 시위하던 사람을 사회수석으로 앉힌다? 저도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고를 쳐서 제가 지적하다가 입과 목이 아플 정도로. 근데 너무 많은 사고를 매일 치니까 사고가 사고 이슈를 막 덮는 거예요. 우리 지치지 말고 계속 지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제가 탄핵 마일리지 얘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 탄핵 마일리지 얘기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만큼 대장동 항소포기, 각종 항소포기는 공범 인증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장동 항소포기 나왔을 때 청와대가 나서지 않은 것처럼, 잘 몰랐던 것처럼 쇼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민간 회사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 이전 문제까지 이재명이 다 배나라 감나라 하고, 더 작은 이슈까지 다 얘기하고, 스타벅스까지 다 언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공범 사건 자기가 항소 포기하는 거 사전에 몰랐을까요? 보고 안 받고 했겠습니까? 저 이거는 수사하면 반나절 수사거리도 안 돼. 반나절 수사거리도. 몇 가지만 확인하면은 사전에 보고되고 지시됐다는 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막 어거지로 막 이것저것 엮으려고 수사하는 것들도 언제 누구한테 뭐가 보고됐느냐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청와대에 사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게 보고가 됐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은 정권 초니까 물증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거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 제기하자는 의견, 전원일치 항소 제기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증거가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하고, 정성호 장관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도 빤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전 문제.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저기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호남에 어떻게 가냐, 물이 없고 전기가 없는데 여건이 돼야 가지 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 영혼 가출한 표정으로 그 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요? 그죠? 그게 두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성간이 특검을 막는다면은, 저는 뭐 탄핵 사유가 꼭 세 개가 모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탄핵 사유로서는 더 모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만 해도 충분하지만 성간이 특검을 막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완전 자살골이 될 거예요. 아론 언니님이 물이 없어요, 물이라고 했는데 반도체에서 물 없고 전기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삼성에서 발표 잘했더만요. 원전을 먼저 지어달라. 그러니까 이게 당권 경쟁용인 게 너무 뻔한 게, 삼성전자는 계획을 되게 느리게 잡아가려고 하고, 왜냐면 계획을 빨리 잡고 앞당겨서 실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지, 뭐 나라의 균형 발전 이런 거는 정부의 역할이지 기업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제 혜택 같은 건 줄 수 있어요. 아, 이쪽에 오면 세제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 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이랑 물 부족한 거랑 다 따져보고, 아, 여기 입지를 하면은 좀 멀긴 멀어도 세금까지 다 따지면은 우리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더 많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800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잘 나갈 때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막 올라야 되거든요. 5%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르게 못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시가총액에 몇백조의 손실이 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안전적인 전기가 필요하니까 원전을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짓는 데만 해도, 원전 지을 때 삼성전자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사람 죽이는 장사라고 했잖아요. 사람 죽이는 사업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온갖 반대하고 발목 잡다가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그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제패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제 우리 그냥 호남으로 내려와서 좀 나눠 먹고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잘 되면 나눠 먹어야 되고 잘못되면 혼자 망하는데, 원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래 사업 계획, 경영 계획 공시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게 자기가 호남에서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해준 게 뭐 있냐부터 시작해서 정통 호남의 어떤 민주당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청래한테 당권을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권 뺏기면은 자기 공소 취소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같은 날에 어떻게 발표했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임기 내에 충분히 거의 완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거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당무 개입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4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지워요. 저는 요새 이재명 대통령 얼굴 보면서 낯빛을 보면요, 완전히 좀 뭔가 넋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당권을 잃으면은 본인도 끝장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광주에 다 짓겠다고 삼성이랑 하이닉스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은 경기도랑 광주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겠대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이쯤 되면 모르는 거예요. 막 광주에 저희 너무 잘하겠습니다. 광주가 민주화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광주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 말이 배임을 자백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삼성 하이닉스를 민주화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호남으로 끌고 온 거야 라고 생색내는 발언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민주화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면 국가가 하는 거고, 그게 국민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서 논의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기업을 보내서 그 기업이
유망한 기업을 보내서 억지로 그렇게 기업을 보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미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폭이 저는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구도가 그렇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물증을 들고 있는 건 없어도 본인이 모르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기존에 다른 작은 일들까지 다 관여하는 걸 보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막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다중인격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두 명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한 세 명의 인격이 있다, 네 명의 인격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본인 배임죄 처벌될까봐 기업이 결정하신 거죠. 기업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해놓고 또 호남의 메시지를 발신할 때는 제가 다 했습니다. 호남이 민주화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회사들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 결정하고 뭐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하고 교육 인재 문제도 있거든요. 물, 인재, 전기는 차차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인재도 교육하면 된다라고 해놓고 강훈식 비서실장 오늘 와서 이재명 정부 내 완공 가능.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면 6개월 시키면은 반도체 전문가가 다 되는 거예요?